네. 순간 막 또 긴장했네요. 글리코클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소개를 드리면, 저는 카톨릭 의대를 1985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기존 정통 의료에 좀 흥미가 없어서 이렇게 약물 치료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의료를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주변에 이제 이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주변 분들이 이제 만성 질환을 앓는 그런 난치 환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임상 경험을 이제 겪고 나서 정말 이게 저는 여기에 이제 매료되어서 1년 동안의 이제 임상 경험을 겪고 이제는 환자들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천안에서 독자적인 이제 자연 통합 의료를 하기 위해서 개업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글리코 영양소를 만난 지는 16년 차 됐고요. 이제 개업을 한 지는 이제 15년 차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정말 희망이 없던 그런 분들에게, 기존 의학에서 또 한계를 이제 보이고 있던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이제 삶을 이제 선물해 주는 이제 그런 의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년 차가 됐는데, 사실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16년이 돼도 이 당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글리코 영양소, 또 이 영양소를 통해서 글리코클린을 체험하신 분들의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런 임상을 이제 겪으면서 날이 갈수록 이거에 대한 제 신념도 확고해지고 있고요. 점점 더 이거에 대한, 글리코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제가 먹고, 또 주변 환자들은, 우리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열심히 이제 글리코 클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렇게 만성 질환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그런 질환들이 이제 급성보다는 이제 비만, 당뇨, 이런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암,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가 이슈죠. 이런 이제 바이러스, 면역과 관련된 바이러스 질환, 그다음에 뇌질환, 만성 피로,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저를 찾아오는 20대, 30대 환자들은 이제 가벼운 이제 알러지 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이제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이제 최근에 내원하는 수가 이제 늘어났는데, 저는 이제 이 젊은 환자들이 저희 병원을 내원하는 걸 보고서 참 미래가 밝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과민성 대장이라던가 이제 뾰루지 알러지, 비염, 어떤 환자는 불임, 이런 거를 이제 앓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그분들이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자가 면역이 딱 온다거나, 또는 당뇨가 온다거나, 암이 온다거나, 이제 이렇게 중병으로 가는 기초가 이제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누수, 항상 제가 제 강의에서 강조하는 게 장누수와 장내세균 불균형인데, 이제 거의 다 그런 환자들이 이제 검사를 해보면 장누수와 장내세균 불균형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의학에서는 질병이 아니면 진단이 안 내려지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풍요로운 먹거리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양 결핍 시대라는 거예요. 영양 결핍과 비만이 이제 같이 가고 있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비만도 영양의 불균형, 영양의 결핍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질병은 없지만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만성 피로, 뭐 통증, 소화불량, 뭐 과민성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되어져서 아직은 내가 질병으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지만 저희 병원에서 이제 기능의학적 검사를 해보면 이제 진단이 이제 뭐 소화기의 문제라던가 영양 불균형이라던가 중금속 해독이 안 된다던가 몸에 염증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장누수와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이제 해결해 주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 바로 글리코클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의학은 이제 질병을 진단을 내리고 약물, 수술 치료가 주인데 그러면 질병으로 진단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는 거죠. 사후 약방, 질병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의료는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고 또 그 질병을 오기 전에 이제 예방을 하는 예방의학적인 이제 차원의 의미가 이제 강하다고 보겠죠.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을 끊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의료가 이제 저희가 하는 의료가 되겠는데 그 바탕에 바로 글리코 영양소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자, 인체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이제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의 생활 습관이죠. 이제 식이를 어떻게 해왔는지, 영양 상태가 어떤지, 운동은 하고 있는지, 뭐 자세가 바른지 이런 것들이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이 뭐 커피를 막 달고 살고 그다음에 물 안 마시고 또 땀은 막 억수로 흘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탄수화물 위주의 뭐 빵, 떡, 라면, 막 이제 흰쌀밥 이런 식사로 이제 때우고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그 현대인들의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주범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엄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그 결과는 우리가 건강으로 보답을 받는 거고요. 나쁜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그 질병으로 인제 초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엄정하다. 이게 우리가 생활해 온 습관의 이제 결과물이 현재이기 때문이죠. 그게 건강으로 가느냐 질병으로 가느냐. 그래서 중병으로 가기 전에 이런 이제 정보를 이제 듣고 빨리 인제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제 건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 인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데요. 현대인들이 사는 우리 사회가 어떤 독소하고 떠날 수가 없죠. 오염된 그런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그 오염된 그 독소로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몸은 계속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해독을 하는데 뭐 장해독을 한다거나 간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폐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인제 영양소인데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과연 우리 몸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영양을 함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재배에서 뭐 조기 수확을 하고 또 가공된 식품을 먹고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적절한 우리 몸을 방어하고 면역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양으로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은 우리가 약처럼 써야 된다. 약을 지금 이제 평생 먹는 의료를 저희는 이제 거부하는 거죠. 물론 약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죠. 어 저희가 뭐 자연 통합 의료를 한다 해서 약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약이 필요할 때는 약처럼 써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약을 평생 먹이는 의료를 저희는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이제 오랫동안 당뇨약, 고혈압, 뭐 고지혈 또는 이제 항암제, 진통소염제, 뭐 위산 분비 억제제
이제 이런 고혈압약,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경구 피임약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영양소가 이제 고갈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장기적으로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흡수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우리 몸을 염색체를 손상시키고 간장, 신장을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영양의 현실을 보면 이거는 이제 92년도에 이제 통계 자료인데 50년 전에 비해서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 있다라는 것이죠. 거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줄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내가 필요한 먹거리의 양을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채우려면 이렇게 많은 먹거리를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30년 전 자료이니 지금은 더 심각하면 이제 심각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여 년간 농작물의 미네랄 함유량을 보게 되면 자, 이건 이제 2020년도에 토양 그 농작물에 있는 이제 이런 미네랄들이 이제 1900년대에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풍부하게 함유가 되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함유량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통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이나 셀레늄, 구리, 마그네슘, 코발트, 칼슘, 아연, 철분 이런 것들이 음식물 속에 이제 거의 막 이제 고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먹거리를 먹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질병은 점점 암, 비만, 천식, 골기형, 심장질환, 이명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잘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영양이 결핍돼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는 섭취하되 그것을 태워주는 미세 영양소, 이런 비타민, 미네랄들의 미세 영양소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이제 초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양소가 이제 골고루 필요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이 이제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대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근데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식물성 영양소, 항산화제, 신선한 물과 운동, 맑은 공기, 식물성 호르몬, 아미노산, 저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가장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양소는 바로 당 영양소다라는 것입니다. 당 영양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은 그리스어로 글리코라고 해서 글리코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생명의 달콤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당사슬로 이제 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사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단당류들이 모여져서 당사슬을 형성하고 이것들이 세포막을 이제 덮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생리 활성에 이용되는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 포도당 1g에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그런 이제 포도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리 활성에 이용되는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생물학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의 역할을 하는 당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한 것이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이고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자현미경적 소견상에서 세포 표면이 이렇게 당사슬로 덮여져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자, 이 당사슬이 바로 8가지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에너실 글루코자민, 에너실 갈락토자민, 에너스틸 유라민산 이렇게 이제 8가지 단당류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96년도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로버트 머레이 박사님이 쓴 당단백 편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연계에 200개의 단당류가 있고 우리 인체에는 8가지 단당류가 당단백의 형태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요. 첫 번째,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인지하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독소가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감별해서 이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 생체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들은 10만 개가 정상인데 현대인들은 3, 4만 개로 감소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독소들로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이 세포의 방어막인 당사질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또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당화의 결함이 이제 초래되는 것들이 그것들이 이제 질병으로 이제 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대인들이 왜 자꾸 만성 난치 질환으로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당생물학적으로 이 당화의 결함이 그 바탕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게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변형이 돼 있거나 10,000개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2012년도에 이제 국립과학원에서는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당사질이 없으면 세포가 죽는다. 모든 질환이 당사질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 대부분이 당사질과 관련이 된다. 암의 특징은 당사질이 변화된 것이 특징이다. 원인과 진행에 연관이 된다. 단백질 치료는 당화가 되어야 효과적이다. 예방접종은 이제 당사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사실들을 이제 밝혀내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사질이 파괴됐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심한 운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커피 달고 살았어요. 술 계속 먹었어요. 담배 폈어요. 노화가 되었어요. 탈수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단순 포도당의 많은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추위에 노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항암제 같은 약을 계속 치료를 아예 정맥 주사를 맞거나 경구용으로 먹었어요. 이런 경우 항암제뿐 아니라 진통소염제를 달고 살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세포가 계속 파괴되면 결국 이제 이렇게 당사질이 결함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질병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장루수가 되고 그다음에 장루수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이 이제 초래가 되고 이것이 자가 면역으로 되고 심지어는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떠한 습관들을 내가 늘상 갖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임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 자가 면역에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런 분들이 걸려오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빠르게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사슬을 형성해주는 8가지 단당류가 들어있는 영양소를 먹어서 보충해줘야지만 이 당사슬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안 만났더라면 저도 아마 당질 지수가 높은 막 음식들 먹으면서 아마 이런 상태가 됐겠죠. 그러면 막 각종 질병에 이제 시달리는 건데, 다행히도 저는 제가 62살인데 아직도 왕성하게 건강한 유지하면서 어느 저기보다도 우리 연령대에 비해서 어떤 액티비티가 떨어지지 않는 왕성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죠. 환자들이 오실 때 보면요.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를 연상하게 만들죠. 일단 막 고갈되고 영양이 결핍되면요. 몸이 막 쫙쫙 마르고 이렇게 마른 논바닥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이제 치료가 어떻게 들어가죠? 먼저 물을 공급해 주죠. 그다음에 영양소, 당 영양소를 비롯한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 주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건강한 그런 이제 논이 되는 거죠. 우리 몸도요. 이렇게 마른 육포 같은 그런 상태의 환자들이 훨씬 더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제 기능이 이제 다 상실돼 버리는 거죠. 이런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런 이제 건강한 근육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치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세포가 DNA에서 RNA로 정보가 복사되고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단백질이 이제 원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소포체와 골지체에서
이제 트리밍이 되면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된 온전한 당사슬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 세포막에 딱 안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온전한 이제 당사슬을 가진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뭐 항체를 만든다, 효소를 만든다, 호르몬을 만든다, 또 이제 세포막을 형성한다. 이제 자기 각자의 그런 역할들이 이제 있어요. 그 역할에 따라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글라이코실레이션 당화를 지금 말씀드렸죠. 효소 작용에 의한 당화는 아주 좋은 건강한 당화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당화이고요. 이 당화에서는 8가지 단당류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빵 먹고 떡 먹고 막 이렇게 때우고 라면 먹고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과일 같은 걸로 때우고 포도당과 과당만 이렇게 섭취한 분들은요. 이게 비효소적 당화라 해서 글라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당화. 그러면 나쁜 당화는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요. 그럼 이것들이 노화를 일으키고 당뇨 합병을 일으키고 치매, 파킨슨, 암, 자가 면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근본 이제 저희가 되는 거죠. 자, 혈관을 보시면요. 혈관 내피에 당사슬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정상적인 당사슬이고요. 오른쪽은 비정상적인 당사슬이에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당사슬은요.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침착이 돼서 AGES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생겨서 결국은 이렇게 동맥경화가 되는 이제 혈관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또 혈액순환을 저하하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장은 이렇게 당사슬이 이렇게 잘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손상이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계속 술을 먹어, 뭐 커피 먹어, 담배 먹어, 계속 항암제, 진통소염제, 뭐 달고 살아, 항생제 먹어, 막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세균과 정상적인 점막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대장균이나 이제 점막층이 이렇게 손상되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장누수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들이 대변을 통해서 잘 배설이 돼야지만 방어가 되는 건데 이 장누수는 세능 장이라 해서 내가 먹은 음식들이 독소가 되는 것들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나 글루텐이나 어떤 독소들이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이 IgG 반응을 일으킨다. 뭐 이런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요. 뇌를 치게 되고요.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고요. 자가 면역이 되고요. 흡수 장애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가 오게 되면 뭐 우울증, 불안증, 뭐 ADHD, 뭐 피부 여드름, 뭐 피부 아토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항진, 그다음에 변비, 설사, 감염대장, 만성 피로, 그다음에 통증, 감기, 달고살기. 환자들이 사실 오시면서 이거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이거 다 내 증상이네요? 이래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전부 여기 있는 증상들이 이제 거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성 난치성 질환은 바로 이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주는 가장 속속으로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이제 해독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는 이거를 글리코 클린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당류들을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은 버섯류, 뭐 수액류, 과일과 야채 껍질류, 그다음에 검류, 씨앗류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로 우리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은요. 글루코스, 갈락토스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만노스 등 나머지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나테크에서 바로 전 세계 식물 6천여 개를 다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뭐 낙엽송도 있고 뭐 아카시아 검도 있고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6천여 식물 속에서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료를 확보해서 청정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당 영양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고요. 우리는 이 정보를 누구보다도 이제 빨리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선택하고 이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좋은 건강이라는 좋은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제시하는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 단순 포도당만이 얘기 아니라 바로 만노스, 자일로스, 퓨코스, 에너지 유라민산, 에너지 글루코자민, 에너지 갈락토자민, 그다음에 갈락토스 같은 포도당을 포함한 8가지 단당류가 우리 인체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강의를 아마 정말 이제 한 달에 4번, 적어도 4번에서 10번 했으니까 그걸 10년 동안 했으면 몇 번인가요? 하여튼 1000번 이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게 불모지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들을 사람만 이제 듣는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도 보면요. 참 인연 따라 간다고 해서 선택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건강과 축복, 건강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인연이 돼도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뭐 그렇게 건강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뒤늦게 늦게 이제 후회하고 다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장 해독을 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당 영양소와 유산균이 들어가겠고요. 자, 유산균이 이제 당 영양소를 잘게 분해를 해서 단순 당으로 만들어서 당화가 결합된 곳에 가서 이제 그걸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 당뿐 아니라 이제 이게 발효가 되면서 숏체인 패티 에시드, 그러니까 단세 지방산이라는 대사산물이 생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우리 장 점막 세포 임파고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을 항진시키고 항암 역할하고 항염증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과학적 근거들이 쭉 이제 원리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간 해독은 이제 장에서 우리가 흡수된 것들이 이제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서 이제 간에서 이제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정화가 되는 것인데 이제 독소들이 이제 배설이 이제 되는 거죠. 간에서 이제 중화가 되면서 배설이 되는데 그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이거 보면 다 영양소죠. 비타민, 아미노산,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 해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영양소는 아미노산, 그다음에 비타민, B군,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뭐 포스포리피드, 플라보노이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장 해독을 하는 솔루션으로서는 이제 당 영양소와 유산균이 이제 핵심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 해독에 있어서 핵심 물질은 바로 이제 우리 이제 튜르퓨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막아서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세포를 재생하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이제 튜르퓨어가 우리가 이제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영양소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구성은 밀크시슬, 강황, 복분자, 스피루리나, 레몬가즙, 구연산, 그다음에 11종의 야채 혼합 농축 분말 함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콜리플라워, 오이, 단호박, 미나리, 양배추, 케일, 파슬리, 적피망 내가 이 한 포를 먹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야채와 우리 몸에 건강한 항산화제들을 이제 섭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자료를 보니까 이 퓨어 한 스틱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간을 항상 이제 해독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글리코클린이란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신체 해독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자연 치유력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체는 이제 그 기본적인 철학은요. 인체는 적당하게 조건을 맞춰주게 되면 스스로를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심지어는 원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자연 치유력이 있다라는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철학이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독소,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바로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독소에는 내부 독소가 있어요. 대사후 활동에 생기는 활성산소, 그다음에 이제 대사산물들, 요산, 젖산, 암모니아, 호모스테인, 대장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고요. 체지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세균에서 생기는 엔도톡신 이런 것들이 내부 독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 독소로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제 피부 자외선을 쨘다, 뭐 미세먼지를 흡입한다. 또 요즘 이제 여자들이 폐암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덕션을 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뭐 이제 주방 도구로서 쓰는 이제 가스레인지도 어떤 폐암의 주범이다라는 그런 이제 가설도 이제 성립이 되고 있죠. 여자들이 이제 폐암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담배 피지 않는 여자들이 이제 폐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농약, 수은, 살충제,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인제 뭐 밀가루, 글루텐이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 등이 인제 그런 독소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인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 그다음에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그래서 인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첫 번째 독소를 이제 차단해야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독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체 인제 금식을 이제 시키죠. 그리고 나한테 독이 되는 음식들을 이제 차단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장해독과 인제 간해독을 해 주어서 우리 인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몸으로 인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인제 필요한 것들이 인제 황제의 식사라 해서 인제 첫 번째 인제 어 금식을 시키죠. 금식을 해서 어떤 인제 벌키한 이제 덩어리가 있는 음식을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데 그거를 입에서 이제 잘게 씹어서 인제 뭐 거의 반죽처럼 만들어서 먹지 않죠. 사람들이 그냥 그냥 막 씹어서 그냥 벌컥벌컥 삼키기 때문에 그 덩어리들이 인제 위장으로 가면 그만큼 위에 인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소화가 안 된 그런 단백질들은 또 이제 거대 분자가 돼서 또 독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클린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 이제 그 덩어리의 음식을 이제 차단을 시키죠. 먹지 않게 금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유동식으로 인제 식사 대용식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화 기능을 좀 쉬게 하고 우리가 소화효소 분비되는 것도 인제 좀 이제 덜 부하가 걸리게끔 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제 몸이 인제 구석구석 인제 청소를 이제 하면서 해독을 해서 재보수를 해서 인제 그 인슐린 라이크 인제 그로스 어 팩터 이런 인제 것들이 인제 감소가 되면서 면역이 인제 증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은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 이 인제 팩터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수명이 현격히 증가가 된다라는 논문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IGF-1이 낮으면 낮을수록 암이 예방되고 노화가 지연이 된다, 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강력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서 우리 몸이 인제 건강을 촉발하기 위해서 많은 인제 유전자들 또는 이제 장수 유전자라고 하는 텔로미어 같은 것들이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인제 저는 난초에다가 꼭 비유를 하는데요. 자, 난초가 꽃을 예쁘게 피울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 난초가 꽃을 피우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눈여겨 보았는데요. 난초가 어떨 때 꽃을 피우나 이렇게 보면은요. 뭐 우리가 풍부한 어떤 햇볕과 풍부한 물과 막 이런 걸 줬을 때 난초가 꽃을 피우기보다는요. 물을 안 주고 말라 죽기 직전 환경이 안 좋은 조건에서 난초가 꽃을 피우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꽃을 피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인제 종족을 번식하고 인제 유지하기 위해서 '꽃을 피워내는구나.' 저는 인제 그걸 이제 보고서 우리 인체도 금식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인제 생존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제 많은 그런 치유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그 치유 요소들이 막 가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같은 맥락에 인제 설명이 되겠죠. 많은 유전자들이 인제 활성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제 세 가지의 조건이 인제 필요한데요. 첫째는 인제 물인데 우리가 저는 물을 하루에 1리터 마셔요."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뭐 "물 충분히 마셔요." 그럼 어떤 물을 먹나요? 맹물 먹어요. 자, 맹물은 어떻게 돼요? 혈액을 희석해서 소변으로 인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고 세포 간질이라든가 세포 내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뜻한 국물 또는 소금물
이제 더 강력하게 좋은 것들은 이제 저희 같은 기능의학하는 의사들이 하는 수행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풍부한 물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천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유산균, 오메가3, 단백질, 간 해독 제품인 트루헬스 이런 이제 모든 영양소들이 이제 다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운동, 유산소 운동, 복식호흡, 체조 이런 것들을 이제 걷기라든가 이런 유산소 운동을 이제 권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인제 이런 클린을 하게 되면서 어 정말 인제 활력과 대사가 잘 되는 몸, 나아가서는 질병이 인제 치유되는 이제 그런 임상 결과들이 인제 이제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인제 클린 프로그램으로 인제 우리 영양소가 인제 다 이제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먹거리를 통해서는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얼 푸드로 만들어진 과학적 근거로 입각해서 만들어진 영양소에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 해독해 봤는데요." 이러면은 인제 당 영양소가 배제된 일반적인 클린이라면 저희가 권장하는 클린은 바로 이 당 영양소가 우리 문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 설명드렸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글리코 클린이 우리 필수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 영양소가 없이는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이 없다. 스티브 누전트 박사는 2022년도 이제 올해죠. 전 세계 100인의 의사에 이제 선정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인제 이런 통합의료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인정받는 이제 세계적인 대가의 인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인제 이게 2003 년도에 MIT에서 인제 글라이코믹스가 인류 문화에 영향을 끼칠 그런 인제 그런 기술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글라이코믹스의 책임 연구자가 인제 제임스 펄슨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인제 한 뭐 한 통 글리코 영양소 한 통을 '나는 이걸 팔 때 150,000 불을 받고 팔겠다.' 이 정도로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왜냐?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다. 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의학적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인제 이 당영양소와 당생물학 이것들은 아직도 인제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인제 기대되는 그런 이제 분야인 거죠. 우리는 이제 겨우 한 입을 사과의 한 입을 베어 먹었을 뿐인데 그 사과가 얼마나 달콤하고 이제 정말 거대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인제 이 당 영양소가 인제 미국 특허청에 인제 심판을 받았을 때 존 론진즈라는 박사가 인제 심판관으로서 이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글리코 영양소는 건강 산업의 혁명이다. 생화학 분야에서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과학적 사실들이 이제 규명이 되어져서 기존의 인제 어떤 약품이라든가 영양소로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인체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극찬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건강 산업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100%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인제 자연 이런 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이제 기존 의학계에 가면은요. 인제 막 수용이 안 되고 뭐 인제 납득이 안 가고 기존의 이제 막강한 의학 패러다임에 이제 부딪힘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저를 믿고 따라서 이런 인제 통합 의료를 선택하신 환자분들은요.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인제 이 길을 이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났을 때 우리 인류가 저는 항상 '역사는 인제 진보한다.'라는 인제 긍정론자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인간의 자유와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게 저의 역사에 대한 철학이에요. 소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인제 끊임없이 이런 강의도 인제 쉼 없이 인제 하고요. 이런 정보를 널리 알리는
여기 계시는 이제 동반자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함께 힘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글리코 클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 원장님. 네. 네. 통합의학의 발전과 글리코실레이션 중요성 그리고 글리코 클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어성지 대표님의 우리 그 어송팀 공지사항 있어서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성지 대표님. 너무 일찍 끝났나 보다. 네. 요즘 강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네. 이게 이제 비대면이라 네. 이제 그냥 팩트만 딱딱딱딱 얘기하니까 네. 이게 강의 시간이 짧아져. 이제 대면으로 하면 이제 좀 더 많은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말만 딱딱 하고 끝나니까 이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 같네요. 어성지 대표님 뭐 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사항 뭐 한 분 뭐 해주실 거 있으시면 손 들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장님 질문 받으실 네, 질문 뭐 필요하시면 한 분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어성리 대표님.